안녕하세요. 음율사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요, 이시카와 히로치카 작가의 장편 소설 외모 대여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우를 부리는 여우술사 안지는 요력을 사용해 변신할 수 있는 변신 여우들을 데리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옵니다. 바로 외모를 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외모를 대여해 줍니다. 성별이 바뀔 수도, 키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미남 미녀가 될 수도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외모를 대여해 줍니다. 그렇다면 외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요력을 가진 여우들이 손님들이 원하는 외모로 변신한 다음 여우술사 안지가 주문을 외워서 손님과 여우의 영혼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손님의 영혼은 여우에게, 여우의 영혼은 손님에게 가겠죠. 이렇게 하면 손님의 영혼은 손님이 원하는 외모로 변신한 여우의 몸에 들어가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외모를 대여한 것이겠죠. 이 특이한 가게는 가게 이름도 특이한데요.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이라는 가게입니다. 이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면이라는 외모 대여점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의 조건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말 것. 두 번째, 혼이 뒤바뀐 상태에서는 서로 가까이 있을 것. 여러분들은 잠깐이나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외모 대여점 시작하겠습니다. 머나먼 옛날 어느 여름밤, 한 아이가 불에 휘싸인 초갓집을 혼자 올려다보고 있다. 10살쯤 된 남자이다. 누덕누덕 기운 삼배 옷차림이 불꽃에 빨갛게 비친다. 네 짓이냐 사와카? 불쑥 아이가 물었다. 어느 틈엔가 아이 뒤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 왜 그랬지? 널 지켜야 하니까. 그런 부탁은 한 적 없어. 그게 내 일이야. 널 부리는 건 나야. 널 잃으면 우리도 살아남진 못해. 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업은 내 대에서 끝낼 거야. 그 다음엔 어쩌려고? 너희들이랑 조용히 살지 뭐.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라도 틀어박혀서. 흰 옷차림의 청년은 어느 틈에 나타난 또 다른 청년에게 시선을 보냈다. 이쪽은 온몸을 검은 옷으로 휘감고 있다. 신발마저 검은색이어서 불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버릴 것만 같다. 그렇다는데 구레야? 소노지와 함께라면 그런 삶도 나쁘진 않지. 두 청년은 소노지라고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다. 그러고는 소노지의 재촉에 함께 따라 나선다. 불빛에 비치며 지면에 기다랗게 들이온 그림자에는 동그랗게 말린 꼬리가 달려 있었다. 이삿짐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난다. 지쳐서 툇마루에 주저앉아 있던 안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온 건가? 오전 내내 차에 가득 실은 짐을 다시 내려야 할 차례다. 역시 이사는 보통 일이 아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사라면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사하게 될 줄이야. 에이, 저기요. 이건 어디에 둘까요?
아, 그건 현관 옆에 두셔도... 아이, 여기 말이지. 안지가 연신 공손하게 말하자 거만한 투의 반말이 되돌아왔다. 완전히 얕보인 것이다. 오늘 안지는 평소 모습 그대로나 마찬가지다. 잠버릇으로 엉망이 된 부스스한 머리에 중학생 시절부터 즐겨 입은 줄무늬 티셔츠와 낡아 빠진 베이지색 면바지, 거기에 갈색 지하병 슬리퍼 차림이다. 그뿐인가 멋이라곤 하나 없는 은퇴 안경을 쓴 모습에서 어엿한 약자의 풍모가 느껴진다. 이 사업자들은 이런 녀석을 좀 얕보는 게 뭐가 나쁘냐는 듯한 태도를 서슴지 않는다. 안지 일찍 왔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구레아가 현관에서 삐죽 얼굴을 내밀었다. 넉넉한 검정 윗도리에 같은 색의 스키니진으로 매치한 블랙 코디는 운치 있는 낡은 주택의 현관 앞 풍경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산뜻하게 자른 짧은 머리의 구레아는 조금 왜소하긴 해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20대 중반의 청년이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처음 대면하는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면이 있었다. 눈꼬리가 젖어 친절한 듯 보이면서도 묘하게 차가운 구석에 있는 눈 때문이라고 안지는 생각했다. 뜻밖의 제대로 된 어른이 등장하자 갑자기 이 사업자들의 동작이 빠릿빠릿해졌다. 안지 왔네. 게다가 이번엔 사와카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이쪽은 하얀 긴 소매 티셔츠에 연한 먹색 청바지 차림이라 언뜻 화이트 코디로 맞춰 입은 것처럼 보인다. 옆으로 넘긴 앞머리 사이로 올라간 눈꼬리가 보인다. 구레아와는 대조적이다. 사와카 역시 20대 중반의 요즘 청년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누구든 동요하지 않을 듯한 듬직함이 느껴진다. 이 사업자들은 군소리 하나 없이 묵묵히 짐을 다 내리고선 허둥지둥 돌아갔다. 알기 쉬운 사람들이네. 자기도 모르게 안지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어? 옆에 있던 구레아가 얼굴을 들여다보자 안지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간판 먼저 걸까? 현관 바로 위에 조금 널따랗게 공간이 비어 있다. 거기에 맞춰서 간판을 만들어 온 것이다. 구레아는 접이식 사다리에 올라서고 사와카는 뒤집은 양동이에 올라선 채 간판을 들어 올렸다. 안지는 멀찌감치 비켜선 채 간판의 균형이 맞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살핀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간판을 바라봤다. 단순하게 글씨뿐인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 무엇이든 대여점 변신 가하면. 오노데스야 이야기. 괜스레 소노지가 그리울 때가 있다. 오랜 시간 변신 여우로 살아온 나날 가운데 지금까지도 소노지와 지낸 수십 년의 세월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안지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구레아는 느긋한 성격을 고스란히 그려놓은 듯한 그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예리하게 날에 선 칼과 같은 구석에 있던 소노지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얼굴이다. 정말 피를 나눈 손자가 맞는 건지 의심한 적마저 있지만 안지는 틀림없는 소노지의 손자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여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으니까. 구레야, 슬슬 작업 시작하자. 퍼뜩 정신을 차린다. 정원 손질에 필요한 대형 접이 사다리를 전해주러 왔을 뿐인데 가지치기 작업에 보조까지 떠맡게 되었다. 저 느긋하기 짝이 없는 철부지가 무턱대고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짓거린 탓이다. 지금도 구레아의 가슴 속에는 인간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옛날처럼 마을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다면. 방심하는 순간 그런 생각이 둥실 떠오르고 만다. 하지만 이거 완
높은 쪽은 힘들어서 말이야. 덕분에 살았네. 고맙구먼 구레야. 세월이 쌓인 쪼글쪼글한 얼굴로 진솔하게 말을 건네오는 것만으로 머릿속에 낀 안개도 말끔히 거치고 만다. 나도 꽤 단순해졌군. 구레아는 무심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이요? 그래, 거기 손질해 줄 수 있겠나? 흔들리지 않게 밑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겠네. 문득 사와카 생각이 났다. 그 녀석은 어떤 마음일까? 소노지를 배신한 인간의 집에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른 사와카의 여벌구를 떠올린다. 새빨갛게 불타오르던 불길을 보는 그 얼굴에는 인간에 대한 징후만이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었다. 지금도 구레아는 꿈에서 그 얼굴을 볼 때가 있다. 가게에 돌아오니 손님이 있었다. 교복을 입은 10대 중반의 소년이다. 현관에 등을 돌린 채 카운터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사와카는 뭔가 곤란한 듯 가슴 앞으로 팔짱을 낀 채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말을 걸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손님인 소년의 얼굴에 흘끗 눈길을 주었다. 자그맣지만 유독 검은 자위가 큰 눈이 인꼬를 연상시켰다. 닮았다. 한때 소노지를 배신했던 인간의 얼굴과. 지금 예약하고 싶다는데. 구레아가 어느 쪽 예약이냐고 눈짓으로 묻자 사와카도 저쪽이라면 눈짓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은 온라인에서만 받고 있어서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심해 보이는 얼굴인데도 의외로 강단이 있다. 차라리 거절하고 싶지만 안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손님을 마음대로 가려받을 수도 없었다. 사와카를 대신해 구레아가 대답했다. 점장님 스케줄에 맞춰야 해서요. 대여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점장님 담당이랍니다. 점장님이 아니면 대여가 안 된다는 건가요? 그 외모를요. 그렇습니다. 여우술사의 피를 이어받은 안지는 그가 부리는 변신 여우의 요력을 자기 몸 안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 요력을 써서 혼을 바꿔치기 하여 외모를 대여해 주는 것이다. 구레아 같은 둔감 여우들은 스스로 혼을 바꿔치기 할 수 없다. 오직 여우술사만이 가능하다. 알겠어요.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꼭 대여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말한 뒤 수툴에 앉은 소년을 구레아는 몰래 관찰했다. 역시 닮았어. 처음에는 그 남자도 이 아이만큼 어른스러워 보여서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인상이었다. 불쑥 그날의 안지 얼굴이 떠오른다. 함께 가줄래? 네가 필요해. 손노지가 기다리고 있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들에게 느닷없는 말을 들은 안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설명을 듣고도 안지는 곧장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갈게요. 당시 안지의 얼굴은 소노지와 무척 닮아 보였다.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새로운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나타난다면 이번에야말로 망설임 없이 목을 물어뜯어 버리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레아는 소년의 하얀 목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가느다랗고 아직은 어린아이다운 반들반들한 목이었다. 늦어서 진짜 미안. 웬 아저씨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우중충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서 들어갔다. 오노데스야는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뒤 숨가빠하는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다. 잠버릇인지 일부러 연출한 건지 전체적으로 머리가 부스스했고 입고 있는 줄무늬 셔츠도 목이 다 늘어졌다.
아무리 봐도 처음에 응대해준 직원이나 나중에 온 검은색 옷차림의 직원 쪽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보였다. 게다가 둘 다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돼서 이런 곳에서 일하기엔 아까울 정도였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연락받았던 점장 아줌마입니다. 외모 대여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네. 멋진 남자 어른의 외모를 빌리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기 요금 부분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건가요? 물론이다. 데스야는 까딱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트에 적힌 설명은 암기할 만큼 여러 번 읽었고 저금해둔 세뱃돈도 정확히 출금해서 챙겨왔다. 그럼 이쪽 외모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말하며 검은 옷차림의 직원 쪽으로 점장이 시선을 보냈다. 이끌리듯 데스야도 그 얼굴을 쳐다봤다. 눈꼬리가 길게 째진 인상적인 눈이 지그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다. 애초에 이런 느낌의 외모를 원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다. 데스야가 동의하자 점장이 생글거리며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쪽에서 나왔다. 떠밀리듯 검은 옷차림의 직원과 서로 등을 맞대고 섰다. 시키는 대로 눈을 감으니 주문 같은 말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길래 눈을 떴다. 어느새 눈앞에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다. 방금까지 등을 맞대고 서 있던 상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 그 옆에는 익숙한 본인의 얼굴이 있다. 흰자위가 적고 자그마한, 매력이라곤 전혀 없는 평범한 눈. 거울 너머로 그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엄격결에 소리를 지를 뻔했다. 목적지인 여가 패스트푸드점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이 시간이면 분명 그 애들이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지금은 데스야의 모습을 한 구레아라고 부르는 외모 대여점의 직원이 곧장 뒤따라오고 있다. 외모를 대여하는 동안은 이 직원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게 계약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나저나 대체 무슨 수로 그들의 외모가 뒤바뀐 걸까? 데스야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다지 신경은 쓰이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빨리 그 애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다. 이 외모를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데스야는 좁아터진 학원 자습실 대신 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예습한 뒤 학원에 가곤 했다. 그 시간대에 언젠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여고생 무리가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통에 데스야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잔뜩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장소를 바꾸고 싶어도 한정된 용돈으로는 쉽지 않은 데다 학교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에는 도서관도 없다. 이제 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자신이 만약 기분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라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다면 당당하게 주의줄 수 있을 텐데. 그 애들도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 경우라면 얌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그러한 까닭에 외모를 빌렸다. 좋았어. 데스야는 심호흡했다. 가게가 벌써 코앞이다. 지금부터 자신은 여고생들이 인정할 만한 멋있는 사람의 외모로 그 애들 앞에 설 것이다. 여고생들은 분명 들떠 있겠지. 그 면전에 대고 입 바른 소리를 퍼부어줘야지. 주위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는 걸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패스트푸드점이라지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매너가 있는 거라고 말해줄 거다. 그 애들은 창피한 나머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다. 평소처럼 감자튀김과 음료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갔다. 창가 카운터석으로 향하는데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세된 웃음소리가 호란에 울려 퍼졌다. 그 애들이다. 늘 그렇듯 중앙에 널따란 테이블석에 진을 치고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잔뜩 흥이 올라 있다. 무리 중 하나가 힐끔 데스야 쪽을 쳐다봤다. 그러든 말든 데스야는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다. 소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노릴 생각이었다. 무슨 속셈인지 그 애들이 얼굴을 바싹 맞대고 소곤거리고 있었다. 저 사람 멋진데 하고 속삭이는 건지도 모른다. 좋아, 마음껏 시끄럽게 떠들어 보라고. 그런 뒤에라야 더욱 기가 팍 죽을 테니까. 데스야는 석양해지는 창가에 어순풀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봤다. 참으로 곱상한 얼굴이다. 원래 자그마한 얼굴이 적당히 널찍한 어깨 탓에 더욱 작아 보였다. 중고등학교 모두 남학교를 다니며 별탈 없이 성장해온 데스야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과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 역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학교 여학생들로부터 기분 나쁘다는 듯한 시선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다. 우린 인기가 없구나. 그래도 우리는 잘하는 과목이 여러 개나 되고 장래도 탄탄대로니까 괜찮아. 그런 확고한 자부심이 뒷받침해주는 덕분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는 않았다. 데스야가 잘생긴 사람의 외모를 원한 이유는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저 여고생들을 조용히 시키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무리 가운데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창가 유리로 비치는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그 무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지금이야. 데스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소보다 적은 걸음수로 성큼성큼 가게 안을 가로질러 갔다. 그런데 막상 대면하려니 놀랄 만큼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다. 간신히 호흡을 골랐다. 마지막으로 크게 심호흡한 뒤 여고생 6명이 모여있는 테이블석 바로 옆에 섰다. 잔뜩 긴장한 빛으로 이쪽을 올려다본다. 그때 느닷없이 사례가 들리고 말았다. 콜록콜록 기침이 심하게 나왔다. 그러자 그 애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심장이 꽉 쥐어드는 느낌이었다. 간단히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 있는 상대를 눈앞에 마주하는 게 이토록 두려운 일이었다니. 뒷걸음질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이봐, 진짜 데스야의 외모를 한 외모 대여점의 직원 구레아가 갑자기 데스야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 애들 앞에 섰다. 조금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어때?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게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외모도 목소리도 데스야 그 자체인데 말투가 굉장히 멋졌다. 등을 꼿꼿이 펴고 선 자세 덕분인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 스타일도 좋아 보였다. 그 애들은 말 한마디 없이 구레아의 얼굴을 쳐다봤다. 멋진 사람도 뭣도 아닌 본래 데스야의 얼굴을. 괜찮다면 잠깐이라도 생각해봐. 그 말을 끝으로 구레아는 겨우 기침이 멈춘 데스야의 등을 가만히 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분명 저 애들은 쑥덕거리며 웃고 있겠지. 저 사람 뭐야? 외모는 괜찮았는데 좀 소름 끼치지 않았어? 라든가. 나중에 온 녀석은 저런 얼굴로 꽤 잘난 듯이 짓거려 대더라. 재수없어. 라든가. 생각만으로도 등 뒤가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은 데스야에게 구레아가 살며시 말을 걸어왔다.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대신 말해봤어. 데스야는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맞다. 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 구레아가 해주었다. 다만 멋진 사람도 뭣도 아닌 평소 자기의 외모로. 그래서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젠가 충고를 던진 아주머니의 경우처럼 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게 뻔하다. 스스로가 너무도 우스꽝스럽고 안쓰러워서 눈가에 점점 눈물이 차올랐다. 난데없이 누군가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돌아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 애들이었다. 데스야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눈치챈 순간 구레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강한 경계심이 맥없이 사라졌다. 그랬구나. 이 아이는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뿐이구나.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하진 않을지 지나친 억측을 해버린 건 그 얼굴이 과거에 구레아가 만났던 용서할 수 없는 인간과 무척이나 닮아서였다. 단지 그뿐이었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확신이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 모처럼 대여한 외모인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데스야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다.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변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을까? 정말 다행이다. 마치 구레아의 머릿속을 막 들여다본 것처럼 안지가 말했다. 이미 데스야는 돌아갔고 가게 영업도 끝난 상태였다. 지금은 안지와 구레아 둘이서 마감을 하는 중이었다. 다행이라니. 뭐가? 그 여고생들 말이야.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러 왔잖아. 교실에서 늘 그런 분위기라 몰랐다고 했다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단 말도 하던걸. 이상할 정도로 순순히 받아들이던데. 안지가 웃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주희준 아주머니는 무시했다고 오노군이 그랬지? 어쩌면 어른이 아니라 비슷한 나이대에 착실해 보이는 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먹혔던 게 아닐까? 오노군 말로는 멋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엿듣고 외모를 대야한 거라던데? 물론 멋진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면 반응이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콜록거리며 기침이나 하고 있으니 좀 수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야. 게다가 걔들한텐 멋진 사람의 쓴소리보다 걔네처럼 고등학생이면서 착실해 보이는 아이의 당당한 충고 쪽이 더 무게 있게 다가왔던 건 아닐까? 안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았다. 데스야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저야말로 그 여자애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렇게 요란을 떨어대는 패거리니까 그저 외모로만 멋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결국 데스야는 굳이 외모를 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생각한 것 그대로를 자신의 언어로 당당히 전달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하긴 그런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노군에게도 계기가 필요했을 거야.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이지. 외모를 대여해주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니까. 평소 안지는 늘 이런 말을 해왔다.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상 어떤 손님이든 기꺼이 맞이해야 한다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어딘가 수상쩍은 손님이 와서 당시 사와카가 저 사람은 거절하자고 안지에게 말했지만 단번에 묵살당했다. 수상쩍은 느낌 같은 건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어, 사와카. 우리 가게는 평범한 대여점이니까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계약 조건도 잘 지켜준다면 누구든 손님으로 맞아야 돼. 두고두고 내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인간이라도? 물론이야.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래야 하지? 그게 규칙이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장사라는 건 가게 측도 손님도 서로 규칙을 지킴으로써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상쩍은 느낌만으로 손님을 거절할 순 없어. 안지는 그런 신조로 외모 대여점 변신 가면을 운영하고 있다. 데스야를 수상쩍은 건 그저 구레아의 억측일 뿐이었다. 앞으로는 어쩌면 단순히 억측만으로 끝나지 않을 손님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안지는 역시나 그 손님을 거절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주면 된다.
이 느긋하기 짝이 없는 주인을. 안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편의점에 자전거 세우던 채워버렸네. 아우. 가져오겠다며 뛰어나가는 안지를 배웅하며 구레아는 중얼거렸다. 못 말린다니까. 네, 이렇게 오늘도 저작권 허락 받은 분량까지 낭독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이 외모대여점이라는 책 자체가 세계관에 있어서 또 이런 컨셉에 있어서 조금 다른 책들보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던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보고 또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만들어 봤는데요. 부디 재미있게 잘 들으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유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